내 이름은 리쿠, 26살의 회사원이다. 현재 사귄 지 5년 된 여자친구인 사쿠라와 동거 중이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녀에게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 리쿠 씨, 나 임신이래. 나는 낳고 싶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당연히 낳아야지. 너무 잘 됐다. 그리고 너만 괜찮으면 우리 결혼할까? 고마워. 리쿠 씨라면 그렇게 말해줄 줄 알았어. 결혼하자고 말할 타이밍을 보던 중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저 지금이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다 라고 생각했다. 그 후 우리는 결혼식은 물론 결혼 후 변하게 될 생활들에 대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와 결혼할 수 있다는 기쁨과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기쁨이 동시에 찾아와 나는 너무나도 행복했다. 하지만 그날 밤 자다 일어나 보니 사쿠라가 옆에 없었다. 화장실 갔나? 목마른데 나도 물이나 마시고 와야지. 사쿠라 목소리잖아. 신경 꺼. 리쿠 씨가 나랑 결혼해주겠대. 통화 중이었구나. 근데 이런 시간에 웬 통화를? 신경 끄라니까. 완전히 믿고 있어. 이대로 결혼해서 낳을 거야. 무슨? 자기 애가 아니라고 생각할 리가 없잖아. 지금 뭐라고? 자기 애가 아니라고 생각할 리가 없다니. 설마 지금 사쿠라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랑 사쿠라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어지러져 오는 머리를 부여잡고 곧장 침대로 돌아갔다. 입안이 바싹 말라 타들어가는 듯 했지만 이제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사쿠라에게 속은 걸까? 사쿠라는 내가 결혼하자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건가? 그렇게 20분 정도 누워있으니 화장실에 갔던 사쿠라가 돌아왔다. 내가 자고 있다고 생각한 건지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침대로 돌아와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이 일을 사쿠라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밤새도록 고민했다. 벌써 아침... 사쿠라... 부엌에 갔나? 핸드폰을 놓고 갔잖아. 지금 보면 어젯밤에 누구랑 통화했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어젯밤 통화 내용의 의미도 알 수 있지 않을까? 뭐야, 어젯밤 통화 기록이 없잖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나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지운 거야? 그렇게까지 해서 숨기고 싶은 거라면 설마... 리쿠 씨 일어났어? 아침 다 됐는데 뭐해? 얼른 와. 내 핸드폰 여기 있었구나. 어디 보자. 사쿠라, 혹시 어제 누구랑 통화했어? 어제? 아니, 통화한 적 없는데? 그래? 나는 그녀가 차린 아침밥과 함께 이 찝찝한 기분도 같이 삼켜내려고 했다. 하지만 어째서 사쿠라가 통화한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한 건지가 신경 쓰여 도저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리쿠 씨? 혹시 나랑 결혼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야? 뭐? 어제 나 때문에 하기 싫은 결혼도 하자고 하고 임신했다는 말도 기쁜 척한 건가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난 리쿠 씨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그러니까 나한테만큼은 솔직하게 말해줘. 결혼도 출산도 충분히 이야기한 다음에 같이 결정할 문제잖아. 상황에 밀려서가 아니라 우리 두 사람 다 원해서 하는 거였으면 해. 사쿠라, 너 만약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거라면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만에 하나라도 남의 아이를 임신해놓고 이런 말을 하는 거라면 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실은 어제 저녁에 사쿠라 네가 화장실에서 통화하는 걸 들었어. 뭐? 통화한 적 없다는 거 거짓말이잖아. 자기 애가 아니라고 생각할 리가 없다. 완전히 믿고 있다. 그렇게 말했지? 그 말 내가 사쿠라한테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는 말이야? 내 아이가 아닐 거라고는 의심조차 하지 않는 날 보면서 넌 도대체 누구랑 비웃고 있었던 거니? 리쿠 씨, 미안해. 내가 괜한 거짓말을 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들었나 보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던 거야? 내 아이가 아닌 거야? 아니야, 리쿠 씨 아이 맞아. 리쿠 씨가 그러면 오히려 내가 슬퍼지잖아. 그게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지?
일단 어제 통화한 건 리쿠 씨가 대학생이었을 때 사귀었던 자기 전 여친이야. 어디서 들은 건지 그 사람 내가 임신한 거랑 곧 리쿠 씨랑 결혼할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 내가 임신했다는 건 나랑 친한 친구 몇 명한테만 얘기했는데 어떻게 알고 그 여자가 전화해 오길래 기분이 나쁘더라. 그래서 통화 기록 지운 거야. 전 여친이라면 한 달도 안 간 걔 말하는 건가? 그때도 좀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 보여서 무서웠었는데. 리쿠랑 결혼해서 그쪽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라고 하길래 신경 꺼라. 난 리쿠를 믿는다. 그런 뜻으로 말한 거야.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리쿠애는 맞아요? 그러더니 리쿠가 정말 자기 애라고 믿어주던가요? 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그래서 자기 애가 아니라고 생각할 리가 없다. 리쿠는 그런 남자 아니다. 그렇게 말해준 거란 말이야. 뭐야, 그런 거였다니. 역시 그 사람이랑 엮이면 일이 꼬인다니까. 그 사람 때문에 리쿠 씨한테 이런 오해나 받고. 사쿠라, 정말 미안해. 널 의심하다니 내가 바보 같았어. 용서해줘. 아무 말도 없이 계속 의심받았다면 슬펐겠지만 바로 나한테 말해줬으니까 괜찮아. 고마워, 리쿠 씨. 리쿠 씨가 말 안 해줬으면 그 사람이랑 한 통화가 이런 식으로 잘못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거 끝까지 몰랐을 거야. 진짜 널 볼 면목이 없다. 그 후 우린 무사히 결혼했고 10개월 뒤 날 쏙 빼닮은 아들이 태어났다. 진심으로 그녀의 외도를 의심한 건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내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똑 닮은 모습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지금은 그날 일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지만 무작정 그녀를 의심한 날 용서해준 사쿠라가 그저 고마울 뿐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사쿠라와 우리에게 와준 천사 같은 아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쏟기로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만약 그날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면 평생을 그녀에게 미움받아도 이상하지 않았을 테니까. 내 이름은 이마이츠 카사. 집에서 영상 편집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크라우드 소싱 사이트에서 영상 편집 의뢰를 받고 의뢰처의 희망에 맞는 형태로 영상을 편집한다.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을 만드는 기업은 나 같은 프리랜서에게 외주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어깨 뭉친 거 봐. 마감 기한이 짧아져서 밤을 샌 탓인가.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건 인도어파인 나에겐 감사한 일이지만 계속 집에 있었더니 몸이 돌이 될 것 같다. 오늘은 기분 전환할 겸 장이나 보러 갈까? 이렇게 이른 아침에 초인종이 울린다는 건 혹시... 안녕하세요. 혹시 안도 씨도 밤새셨나요? 네, 마감 직전까지 콘티를 짜느라 작가 작업할 시간이 아슬아슬했어요. 저기 이마이 씨, 이른 아침에 죄송하지만 핸드폰 충전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옆집에 살고 있는 안도 아리사 씨이다. 웹사이트에서 웹툰을 연재하고 있는 만화가인데 성인물이다 보니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는다. 마감 기한이 가까워지면 일을 저지르는 타입이라 매번 옆집에 살고 있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온다. 나에게는 이게 작은 즐거움이기도 하다. 충전기를 어떻게 하셨길래... 저번에 잃어버리고 다시 샀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핸드폰 배터리가 없길래 충전기를 찾아봤는데 쓰레기통에 있었어요. 심지어 태블릿 충전기와 함께. 왜 그렇게 된 건진 모르겠지만 저번에 소바를 먹었는데 딱딱해진 소바라고 착각하고 버렸을 가능성이. 역시 안도 씨는 재밌어. 그럼 이거 쓰세요. 그리고 오늘은 장을 보러 갈 예정이니 안도 씨 충전기도 사올게요. 정말요? 근데 이마이 씨도 밤새신 거 아닌가요? 저는 하룻밤 샌 거라 괜찮아요. 그럼 일이 끝나면 답례할게요. 그럼 안도 씨의 특제 돼지찜을 꼭 먹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빨리 일 끝내고 돼지찜 만들게요. 안도 씨, 충전기! 여러모로 칠칠 맞지만 어쩐지 미워할 수 없는 안도 씨.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내 집으로 무언가를 빌리러 온다. 덤벙대긴 하지만 약속은 잊지 않는 타입인가 보다. 다음날 안도 씨는 돼지찜을 냄비에 가득 담아 갖고 왔다. 저도 같이 먹어서 죄송해요. 아니요, 누군가랑 같이 먹는 게 더 맛있으니까요. 요즘 매일같이 이마이 씨한테 의지하기만 해서 정말 면목이 없어요.
며칠 동안 밤을 새다 보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몹쓸 인간이 되어서. 다들 그렇죠 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병따개, 간장, 접착제 매일 다른 걸 빌리러 오시니 오늘은 과연 뭘 빌리러 오실지 두근거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 이마이 씨 뿐이에요. 이웃집 분이 상냥한 분이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후 안도 씨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내 집에 무언가를 빌리러 오지 않았다. 옆방에서 사람이 있는 기척은 나는데 얼굴을 마주치는 일은 전혀 없었다. 뭐 곤란한 일이 없으면 좋은 거고 일이 바쁘다면 방해하는 것도 안 좋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초인종이 울렸다. 이마이 씨, 죄송하지만 먹을 것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설마 한동안 아무것도 안 드신 거예요? 그게 시간에 쫓기며 작업하느라 마지막에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알겠습니다. 얼른 드세요. 이마이 씨가 신처럼 보여요. 헤이, 너무 과장하신다. 이제 살 것 같아요. 저기 이마이 씨,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는데요. 제 방이 엉망진창이라 작업 효과가 떨어져서 곤란해요. 구석도 상관없으니 지금 하고 있는 원고가 끝날 때까지만 장소를 빌릴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대단하다. 안도 씨가 일을 하는 모습은 처음 봤는데 엄청난 집중력이야. 어떤 만화를 그리고 있는 건지 엄청 궁금하다. 그치만 나도 일해야지. 2시간 후. 끝났다. 수고하셨어요. 이마이 씨 방에는 신경 쓰이는 게 없어서 엄청 집중이 잘 됐어요.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이에요. 실례가 안 된다면 답례로 주방 청소를 하게 해주세요. 그날부터 안도 씨는 마감이 다가오면 내 방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게 되었다. 이것저것 빌리기는 했지만 설마 방까지 빌려달라고 할 줄이야. 과연 안도 씨이다. 심지어 컴퓨터까지 가져왔을 땐 너무 웃겨서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정말 죄송해요. 이 은혜는 반드시 갚을 테니.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재밌으니까 오케이예요. 나는 가끔 안도 씨에게 차를 내주거나 밥 먹을 시간을 알려주기도 했다. 안도 씨는 한번 집중하면 시간이 지나가는 줄도 모른다. 나는 안도 씨의 몸 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시간 관리에 신경 썼다. 안 돼. 왜 그러세요? 이 방에서 이제 못 나갈 것 같아요. 저 여기 살고 싶어요. 이마이 씨가 너무 좋아요. 네? 사실은 처음부터 이마이 씨가 좋아서 무언가를 빌린다는 구실로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까지 잘 대해주셔서 이제 저는 이마이 씨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여전히 과장이 심하시네요. 그래도 저도 이제 안도 씨가 저를 의지하지 않는 생활은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 후에도 우리는 의지하고 의지당하는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같이 있는 시간이 편하게 느껴지는 걸 보면 우리는 정말 잘 맞는 것 같다. 그녀와 연인이 되어 나는 행복하다. 좋았어. 내 이름은 타카하시 타쿠미. 오늘은 처음으로 미용실에 가는 날이다. 지금까지는 미용실의 세련된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할 거라는 불안한 마음과 세련된 미용사에게 기가 눌려 멀리해왔다. 하지만 그런 나와 이별하기 위해 오늘은 가장 세련된 옷을 입고 마을에서 가장 세련된 헤어스타일로 만들어준다는 유명한 미용실을 골랐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네, 3시에 예약한 타카하시 타쿠미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처음으로 간 미용실은 특유의 달고 좋은 향이 났다. 그리고 너무 세련되어서 멀미가 날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눈앞으로 한 직원분이 다가왔다. 타카하시님, 오늘 담당하게 된 사사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세련되고 미인이시다. 긴장돼. 그럼 이쪽으로.
원하시는 헤어스타일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없어요. 맡겨도 될까요? 그러자 여성분이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곤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그러노까 어울릴 것 같은 헤어스타일은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평소에는 손님의 복장을 보고 어떤 헤어스타일이 어울리지 판단하는데요. 그렇게 촌스러운 복장이면 좀... 죄송합니다. 뭐야 이 미용사. 일단 머리 좀 감겨드릴게요. 네. 역시 미용실은 무서운 곳이구나. 나 같은 게 오면 안 되는 곳이었구나. 같은 생각을 하면서 세면대로 안내받았다. 다른 손님은 미용사분과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신가요? 같은 말을 주고받고 있는데 나는 대충 샴푸를 묻히고 헹구는 걸로 끝났다. 주변 사람과 차이가 너무 심해서 침울해졌다. 지금까지 대체 어떤 미용실에 다녔던 건가요? 머리가 완전 푸석푸석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른 거예요. 네? 그 나이까지요? 몇 살이세요? 17살입니다. 그래서 머리 모양이 이렇게 이상한 거군요. 죄송합니다. 이 미용사분 나를 엄청 까시는데 원래 다들 이런 건가? 17살이 되어서도 미용실에 가본 적이 없다는 건 이상한 건가? 침울하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미용사분이 잡지 한 권을 주셨다. 그럼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헤어스타일을 골라주세요. 그건 헤어 카탈로그였는데 수많은 헤어스타일이 실려 있었다. 솔직히 봐도 잘 모르겠어서 그 중에서 가장 무난한 헤어스타일을 골랐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실린 사람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진 말아주세요. 이 사람은 원래 스타일이 좋으니 멋있어 보이지만 손님이 이렇게 되는 건 탑 스타일리스트인 제 실력으로도 어려우니까요. 사사키 씨는 실력이 좋으신가 보네요. 그렇죠. 지명하는 분도 꽤 많은 편이고요. 클레임도 거의 없어요. 거의라는 건 있긴 한 거군요. 클레임. 그야 당연히 조금은 있죠. 사사키 씨는 무서웠다. 정말 무서웠다. 지금 당장 가게를 뛰쳐나가 돌아가고 싶었다. 내 마음은 상처 입었다. 왜 이런 곳에 온 걸까? 모처럼 일요일인데 집에 가서 게임이나 할 걸 그랬다. 그 다음에 사사키 씨는 묵묵히 내 머리를 잘랐다. 어떻게 되어가는지 가만히 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괜찮은 느낌이 아니었다. 사사키 씨, 머리 모양이 별로 바뀌지 않았는데요? 어려워서 그래요. 손님이 계속 마음대로 자른 탓에 머리 모양이 이상하다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스로 머리를 자르는 손님은 싫단 말이죠. 나중에 고생하는 건 저희니까요. 사사키 씨는 중얼중얼거리며 머리를 잘랐다. 다 됐어요. 네? 이게 다 된 건가요? 아까랑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손님께는 이 정도가 딱이에요. 괜히 머리 길이를 많이 바꾸지 않은 게 좋을 거고요. 그래도 저 좀 바꾸고 싶어서 온 건데요. 손님, 저한테 맡긴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 다음에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고르라고 하셨잖아요. 카탈로그랑 똑같이 될 리가 없잖아요. 본판이 다르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납득하려고 할 때였다. 저기요? 사사키 씨라고 하셨나요? 저는 타나카라고 하는데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잘생긴 손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었다. 네? 갑자기 사사키 씨의 톤이 바뀌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손님처럼 복장도 잘 갖추셨다면 어울리는 머리가 금방 떠오르지만 이러놓으시면... 아니 그게 아니죠. 복장으로 헤어스타일을 정한다는 것부터 좀 이상하잖아요. 멋진 헤어스타일이라면 무슨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리는 법이죠. 하지만 복장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저는 괜찮아요. 제가 이런 옷을 입고 미용실에 온 잘못이죠. 보세요. 손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니. 아니 그 손님분은 잘생겼으니 실력이 어지간히 나쁘지 않은 이상 결과가 안 좋을 리가 없을 텐데 그쪽이 실력 없는 거 아니야? 네?
대체 어떻게 자르면 이렇게 촌스럽게 나오는 건가요? 오히려 자르기 전이 나을 정도인데요. 그럴 리가요. 잠깐 줘보세요. 타나카 씨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서더니 사사키 씨의 손에서 가위를 빼앗아 내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다. 그 손놀림은 아주 화려했다. 사사키 씨도 멍하니 서서 타나카 씨의 커팅을 홀린 듯이 쳐다보았다. 이게 제가 맞나요? 거울에는 나도 놀랄 만큼 잘생긴 미남이 있었다. 톱 스타일리스트라고 말할 거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네가 받은 커팅은 돈을 안 내도 될 정도야. 손님 대응도 최악이었고. 사사키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고 미용실의 점장은 소란을 눈치채고 사과하러 왔다. 그리고 커팅 비용은 무료가 되었다. 나는 타나카 씨에게 꼭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기에 가게 밖에서 타나카 씨를 기다렸다. 왜 아직도 있어? 꼭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됐어. 옆에서 듣고 있는데 가만히 있질 못하겠더라고. 타나카 씨의 말을 들어보니 그는 미용실을 경영하는 미용사였다. 오늘은 인기 있고 평판 좋은 이 가게에 손님으로서 와 있었다고 한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실력도 태도도 안 좋은 미용실이었지. 뭐 널 담당한 여자만 그랬던 것 같지만. 네, 저기 타나카 씨의 미용실을 알려주시지 않으실래요? 다음에 갈게요. 여기 명함. 옆마을이니까 좀 멀지만 마음이 내키면 언제든지 와줘. 네, 꼭 갈게요. 나는 이렇게 타나카 씨와 사이가 좋아졌다. 타나카 씨가 세팅해주신 헤어스타일은 친구나 반 여자애들에게도 인기가 좋아 나는 아싸에서 졸업할 수 있었다. 이것도 다 그날 타나카 씨가 옆에 앉아 계셨던 덕분이다. 타나카 씨가 그 가게에 오지 않으셨다면 나는 미용실 공포증이 생겼을 것이다. 하지만 타나카 씨를 만났으니 그때 용기를 내서 미용실에 가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 내 이름은 요시하라 리쿠. 26살 회사원이다. 지금까지 인간관계에서 곤란했던 경험은 없었는데 요즘은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이 가득하다. 그 원인은 지금 눈앞에 있는 회사 동료 마에자와 에리카. 기가 세서 누구한테나 공격적으로 대한다. 그래서 다른 여자 직원들에게도 미움받고 있고 나도 마에자와 씨가 불편하다. 마에자와 씨와 전혀 대화하지 않고 일을 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팀으로 일할 때 마에자와 씨가 있으면 팀의 사기가 끝도 없이 내려간다. 그러다 보니 팀 리더를 맡고 있는 상사도 노이로제에 걸렸나 보다. 요시하라! 마에자와 씨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 네?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달리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다들 노골적으로 마에자와 씨가 싫다는 티를 내니 팀에서 제외할 수는 없겠죠? 다들 싫어한다니까라는 이유로 제외하면 문제가 되겠지. 게다가 다른 팀도 마에자 씨를 넣고 싶어하지 않을 테고. 일은 잘하는데 말이지. 그 부탁이니까 모두랑 사이좋게 지내주면 좋겠다. 근데 나도 가능하면 마에자와 씨가 없는 팀에서 일을 하고 싶다. 확실히 마에자와 씨는 일을 잘하는 타입이다. 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공격적이어서 팀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상사에게 오늘 진행 보고 회의 전까지 어떻게 좀 해줘 라고 부탁을 받은 나는 일단 마에자와 씨와 얘기를 하러 갔다. 그건 저보고 더 이상 발언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말투를 좀 더 부드럽게 해줬으면 좋겠단 말이죠. 마에자와 씨는 말투가 기본적으로 너무 날카로워요. 제가 생각도 안 하고 발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군요. 그거 참 신뢰가 많았습니다. 저기 그게 아니라요. 일일이 발언이 공격적이라고요. 아니면 혹시 마에자와 씨는 저희한테 뭐 불만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저는 불만을 참지 않습니다. 생각한 건 바로 말할 겁니다. 글렀다 이 사람. 다른 사람들과 좋게 지낼 생각이 없구나. 내 충고는 소용이 없었고 그 후 시간이 흘러 우리 팀의 진행 보고 회의가 시작되었다. 회의는 무거운 분위기에서 시작되어 무거운 분위기로 진행되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은 마에자와 씨였다. 마에자와 씨 고집도 세네. 조금만 타협해준다면 다들 옛날처럼 대해줄 텐데. 마에자오 씨, 왜 그래요? 마에자오 씨, 구급차 부를까요? 아, 구급차! 저건 과호흡? 잠깐만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마에자오 씨, 괜찮아요. 몸을 조금 앞으로 숙이고 숨을 천천히 내뱉도록 신경 써보세요. 들이쉬고 내뱉고 내뱉고 들이쉬고 들이쉬고. 아, 마에자오 씨 필통에 귀여운 스트랩을 달고 다니시네요. 무슨 동물인가요? 개? 고양이? 너구리예요. 아, 그렇군요. 너구리는 개과였죠? 그러고 보니 붉은 여우와 녹색 너구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아세요? 몰라요. 사실은 어둠 속에서 눈빛이 빛날 때 여우의 눈은 붉은색, 너구리의 눈은 초록색이 된다나 봐요. 그게 어떤 컵라면의 색깔과 관련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 아까부터 무슨 얘기를... 다행이다. 진정되셨나 보네요. 과호흡이 오면 일단 몸을 웅크린 다음에 천천히 호흡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호흡 이외의 다른 것에 신경을 분산시키는 게 기본적인 대처법이에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에자오 씨는 조금 더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의무실로 데려다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잘 부탁해. 의무실에 도착한 나는 일단 마에자와 씨에게 사과했다. 마에자와 씨, 죄송해요. 저 때문이죠? 제가 회의 전에 마에자와 씨를 탓하는 말을 해서 스트레스 받은 거 아니에요? 과호흡은 과도한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래봬도 원래 잘 긴장하는 타입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도 긴장돼서 그러다 보니 제 말투가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말투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것만으로도 긴장되니까 변명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다들 절 싫어하게 됐고 더더욱 긴장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마에자와 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우리는 마에자와 씨를 오래전부터 오해해왔고 그런 우리의 오해가 마에자와 씨를 괴롭게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오해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된 것이다. 마에자와 씨,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모두에게 방금 나눈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마에자와 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요시아라 씨. 그 후 나는 빨리 회의실로 돌아가 모두에게 마에자와 씨의 사정을 설명했다. 마에자와 씨가 긴장하기 쉬운 타입이란 것, 대화하는 것만으로 긴장되어 표정이나 말투가 딱딱해진다는 것, 사실은 누구보다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한다는 것. 그러자 팀원 중 한 명이 말을 했다. 마에자와 씨, 메일이나 문장으로는 굉장히 정중하고 친절한 느낌이었어요. 왜 직접 말할 때는 그렇게 태도가 안 좋은 거지 싶었는데 그런 거였군요. 그 후로부터 마에자와 씨의 날카로운 태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팀원은 없어졌다. 우리가 부드럽게 대하자 마에자와 씨도 별로 날카롭게 대하지 않게 되었다. 팀원들끼리의 소통이 원활해지자 우리 팀의 평가도 점점 올라갔다. 그리고 나와 마에자와 씨는 어느샌가 연인이 되어 있었다. 요시아라 씨, 제가 과호흡이 왔을 때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대처하신 거예요? 제 여동생이 스트레스를 잘 느끼는 타입이라 과호흡이 오곤 했거든요. 진정될 때까지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그러셨군요. 요시아라 씨는 정말 상냥한 분이시네요. 제가 요시아라 씨에게 얼마나 구원받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야말로 마에자와 씨의 그런 표정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엇갈리거나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이 귀여운 사람을 기가 센 트러블 메이커라고 오해했었다니 지금의 나로서는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누군가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에는 내 태도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명심해야겠다.
내 이름은 츠카사. 여자친구도 없고 교제 경험도 없는 대학생이다. 여자와의 연이 없는 것에 위험을 느끼고 있긴 하지만 학생은 학업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연애를 하는 것은 사회에 나가서 해도 늦지 않다. 늦지 않지만... 에이 시끄러워! 시끄러운 건 오빠잖아. 조용히 해, 동정. 무슨... 치카치 얼굴 완전 새빨개. 우리가 좀 도와줄까? 이상하게 부르지 마! 그리고 쓸데없는 참견도 하지 마! 내 여동생은 소위 말하는 양아치. 이전까지 여동생은 기가 약한 성격으로 중학교 때는 등교 거부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나도 한때는 엄청 걱정했지만 여동생은 양아치로 이미지를 바꿔서 학교에 복귀했다. 양아치가 많은 학교로 통학하고 난 뒤로부턴 양아치 친구와 왁자지껄하게 매일 즐겁게 다니고 있는 것 같다. 학교에 잘 가지 않고 매일 울고 있던 여동생이 친구들한테 둘러싸여서 즐거워 보이고 난 그게 기쁘다. 비록 여동생이 양아치여도 여동생의 친구가 양아치여도 그런 건 관계없이. 그래도 왜 내 방에 와서 시끄럽게 구는 거냐고 너희들! 오빠 방이 더 넓고 깨끗한걸? 그럼 네 방을 치우면 되잖아. 상관없잖아. 방을 빌려주는 대신 우리는 오빠한테 엄청나게 귀중한 걸 주고 있으니까. 어? 귀중한 게 뭔데? 여고생의 향기. 웃기지 마! 냄새로 기뻐할 리가 없잖아. 서비스예요? 여자애가 그런 짓 하지 마. 이런 느낌으로 매일같이 내 방에 들어오는 양아치 여고생들. 양아치라고 하는 부류이기 때문인가? 연상인 나를 깔보고 있어서 곤란한 상황이다. 아쉽네. 잊고 있어요. 바람처럼 나타나서 바람처럼 사라지는 여고생들에게 나는 잔소리를 하는 것도 점점 귀찮아지기 시작했다. 그런 어느 날의 저녁, 내가 대학에서 돌아오자 침대에 이상한 게 있었다. 누가 들어가 있는 건가? 내 방에 멋대로 들어와서 자다니. 어차피 여동생이나 여동생의 친구의 누군가겠지. 아니 잠깐만. 이거 혹시 갑자기 이불에서 나와서 날 놀라게 하려는 작전인가? 선수 필승! 나오기 전에 이불을 걷어주지! 아니 진짜 자고 있네? 얘는 여동생의 친구 에리카였나? 친구 중에서도 엄청 예쁘게 생겼단 말이야. 속눈썹 엄청 길다. 아니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여동생이나 다른 양아치 친구가 집에 있는 것 같진 않은데 혹시 이 애를 두고 나간 건가? 아침? 아직 저녁이에요. 오빠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거기 제 침대니까 내려와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렇구나. 오빠 침대에서 그대로 잠들어 버렸구나. 미안. 생리 때문에 엄청 졸려서. 그렇군요. 여동생 친구는 솔직한 애들만 있다니까. 배고파. 오빠 먹을 거 줘. 뭐? 너무 배고파서 침대에서 못 내려가겠어. 무리야. 도와줘. 안 주면 평생 여기에서 안 움직일 거야. 하지만 상대는 자유롭고 마음대로 하는 양아치 여고생. 여기서 무슨 말을 해도 내 마음만 안 좋아지는 것뿐이란 걸 잘 알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컵라면을 만들어 주었다. 자, 컵라면. 침대에서 먹는 건 안 돼. 이게 먹고 싶으면 일단 침대에서 내려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는 말할 줄 아는구나. 대단하네. 아니, 평범한 거지만. 뭐야, 저 쥐는 방식은? 나는 다 쓴 휴지심이 그대로 홀더에 끼워져 있는 것과 젓가락을 쥐는 방식이 더러운 것에 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할 수 없는 남자다. 여동생의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나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에리카, 맞지? 응? 맞는데? 젓가락을 그렇게 쥐고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네? 젓가락은 이렇게 쥐는 거야. 뭐? 너무 떨리는데.
그야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 하지만 이렇게 쥐는 게 더 예뻐. 예쁘다고? 그래. 에리카는 예쁘게 생겼으니까 젓가락을 쥐는 게 더럽다는 건 결점이라고. 하지만 젓가락 쥐는 방식이 깨끗하면 상관없지. 나 예뻐? 예뻐. 그렇구나. 그럼 다른 건 뭘 고치면 좋을까? 다른 거? 머리카락. 염색할 시간이 없으면 안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구나. 그래도 흑발을 하면 양아치 같지 않다고 친구들이 무시하지 않으려나? 양아치는 일단 외관보단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생긴 게 달라진 정도로 친구를 그만두겠어? 양아치니까 말이야. 양아치도 아닌데 양아치론을 읊어버렸네. 오빠 멋있다. 뭐? 평생 따라가겠습니다, 형님. 아니, 형님으로는 안 되겠다. 결혼하고 싶어. 사귀어주세요. 허? 여태까지 내 잘못된 부분 다들 보고 있을 텐데 아무도 뭐라 안 했거든. 오빠는 날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해줄 남자야. 나는 서로 지지해주는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단 말이야. 어라? 오빠라고 하면 안 되려나? 근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보통 이름도 기억 못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하냐? tsubas아였나? 치카사야! 그로부터 나는 이 미인인 양아치 여고생과 사귀게 되었다. 날 꼬시는 그녀에게 넘어가는 날까지 내 이름은 사이토 코우키. 자동차 관련 기계 엔지니어로 사원 기숙사에 살고 있는 나는 작업복 그대로 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피곤하네. 이번 주는 의뢰도 많았고 오늘은 빨리 자야겠다. 하지 마세요. 민폐라고요. 당신 같은 건 이제 얼굴도 보기 싫다고 몇 번을 말해야 해요. 뭐라고? 누구 덕분에 사채를 다 갚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원래는 당신 사채잖아요. 당신이 힘내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저 사람은 우리 사무소의 후지타 에리카 씨 아닌가? 이 귀염성도 없는 여자가 어차피 달리 사귀고 있는 남자도 없잖아. 그게 뭐 어때서요? 없으면 같이 놀자는 얘기다. 저 거기 있는 차를 움직이고 싶어서요. 괜찮으실까요? 에? 사이토 씨. 아 맞다. 후지타 씨가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전날에 제출한 유급 신청서 말인데요. 변경할 거면 빨리 제출하는 편이 좋죠? 네. 가능한 한 빠른 편이 좋아요. 지금 사무소로 다시 가실 수 있나요? 아 네. 죄송합니다. 괜찮으실까요? 진짜 망할 여자가. 그럼 가실까요? 네. 한번 같이 사무소까지 가고 저는 차를 가지러 갈게요.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그러셔도 되나요? 네, 괜찮아요. 이대로 후지타 씨가 혼자서 돌아가시는 건 위험할 것 같으니까요. 나는 계획대로 후지타 씨를 사무소까지 데려간 후 차를 사무소 근처로 돌렸다. 그리고 후지타 씨를 조수석에 앉힌 후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여기에요. 그렇군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괜찮으시다면 뭔가 드시고 가실래요? 성대한 대접은 힘들지만. 아니요, 괜찮아요. 후지타 씨도 피곤하실 테니까 푹 쉬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에 답례로 식사를 대접해드려도 될까요? 좋죠. 그럼 다음번에 꼭 먹어요. 네, 날짜를 무조건 정할게요. 그때는 무조건 가요. 네, 알겠습니다. 답례를 하려고 필사적인 후지타 씨가 왠지 너무 귀여워 보여서 나는 식사에 약속을 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시간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후지타 씨가 찾아와서 이번 주 토요일은 어떠세요? 하고 물어봐왔다.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토요일 휴일이지만 엔지니어들은 가끔 휴일 출근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야근이기 때문에 토요일은 휴일 확정이다. 토요일 밤 둘이서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토요일 후지타 씨가 예약한 레스토랑은 여긴데 후지타 씨 늦으시네. 사이토 씨, 수고하셨습니다. 후지타 씨? 네? 뭐 회사에서 보는 후지타 씨랑 너무 다른데?
뭐지? 저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가요. 네. 평소와 분위기가 전혀 다른 후지타 씨가 눈앞에 있고 나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사이토 씨가 사복을 입은 모습은 처음 보네요. 사이토 씨는 항상 작업복을 입고 계시니까. 항상 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기름 냄새가 나도 그대로 돌아갈 수 있어서 편해요. 사이토 씨다운 발상이네요. 저 후지타 씨는 평소랑 이미지가 많이 다르시네요. 뭐랄까 화려하시네요. 저 화려한 편인가요? 죄송합니다. 아름답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엄청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어느 쪽이냐고 하면 이쪽이 저다운 복장이에요. 네? 그래요? 네. 사실 요전에 주차장에서 만난 사람은 전 남친이에요. 너무 쓰레기여서 헤어졌는데 달리 사귀는 사람이 없으면 다시 만나줄게라고 끈질기게 달라붙어 와서 이 회사에 들어온 후부터 계속 수수하게 입고 다녔거든요. 수수한 옷차림으로 출퇴근을 하면 내가 이 회사에 있다는 걸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들켜버린 걸지도 몰라요. 덕분에 이사를 한 곳까지 들키지 않았지만 엄청 무서운 얘기네요. 오늘은 사이토 씨랑 식사를 하기로 해서 제대로 꾸미고 가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여자는 싫으신가요? 그럴 리가요. 엄청 아름다우시고 정말 놀랐어요. 정말요? 정말요. 이런 미인인 여자친구가 있다면 행복하겠지 하고 생각할 정도로. 그럼 여자친구로 삼아주실 수 있나요? 네? 예전에 구해주셨을 때 사이토 씨의 배려심으로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차 운전도 엄청 잘하셔서 멋있었어요. 회사에서는 항상 수수하고 진지한 인상만 있었던 후지타 씨.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후지타 씨는 화려하고 귀여운 여성으로 나는 그 갭에 반해버렸다. 후지타 씨만 괜찮으시다면 부디 사귀어주세요. 네,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우리들은 사귀게 되었다. 걱정된 건 전 남친이었는데 나랑 사귀는 걸 알게 되었는지 그대로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 힘을 쓰는 일이 많고 내 체격은 꽤 좋았으니까 뭐라 하기 힘들었던 걸지도 모른다. 사귀어 보니 평소엔 화려한 후지타 씨지만 매우 조심스러운 성격이었다. 어째서 이런 상냥한 후지타 씨가 그런 양아치 같은 남자랑 사귀었던 걸까?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여성의 과거는 되돌아보지 않는 편이 좋다고 했지. 문제는 내가 지금 후지타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지. 그로부터 2년 후 나는 후지타 씨와 결혼했다. 그녀는 지금으로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이다. 내 이름은 카이토. 고등학교 2학년.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학교에선 평범한 존재. 그런 평범한 오타쿠 고등학생인 단역 같은 특별하지 않은 인생을 걸어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빅 이벤트가 생겼다. 저 카이토군 좋아해요. 일주일만이라도 좋으니까 사귀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 아이는 학교 제일의 미소녀라고 불리는 같은 학년의 메이씨? 왜 이런 미소녀가 나 같은 거한테 갑자기 고백을? 역시 안 되겠죠? 왜일까? 메이씨한테 느껴지는 이 위화감은 맞아. 뭔가 거절해줬으면 하는 분위기를 내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반 여자애가 날 보는 눈이 이상하게 들떠 있었지. 아, 그거구나. 벌칙으로 고백하는 건가? 응? 분명 무슨 승부에 져서 메이씨는 벌칙을 받게 된 거겠지. 분명 오타쿠 남자 대표인 나한테 고백한다는 내용에 벌칙으로 고백을 한다니 평범하게 생각하면 별로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진짜? 네, 괜찮아요. 사귀어도 저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찮아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고마워. 그럼 오늘은 이걸로. 내일 또 봐. 네, 내일 봬요. 우와,
정말 사귀게 됐잖아. 어떡하지? 라고 얼굴에 쓰여있네. 뭐 벌칙이라는 걸 알고도 오케이 한 나도 뭐라 하진 못하지만, 하지만 나에게는 이 고백을 받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메이 씨가 내 최애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다. 애초에 2차원의 여성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외모를 갖고 있는 일이 많다. 내 최애 캐릭터도 상당한 미소녀라는 설정. 그녀에게 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현실 세계의 여성은 분명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다. 하지만 메이 씨의 미소녀 정도는 그 캐릭터에도 버금가는 레벨. 벌칙으로 고백받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사귈 수 있다면 사귀어보고 싶다. 만약 일주일만이라도 손조차 잡지 못해도 사귀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닐 거다. 일주일만이라도 나는 남자친구.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먼저 가. 고마워. 제가 들게요. 뭐? 괜찮아? 네. 정말 고마워.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려고 하는 때였다. 마지막은 갑작스럽게 나타났고. 목은 안 마르신가요? 고마워. 돈 줄게. 괜찮아요. 제가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선물? 선물이구나. 카이토군은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네. 사귀고 있으니까 메이한테 너무 쏟아주는 거 아니야? 아, 호감도 벌기에 노력하는 거구나. 이 애는 메이 씨의 친구인 아리사 씨. 들켰네. 그래도 하고 있는 짓만 보면 남자친구라고 하기보단 집사 같지만. 뭐라고? 내가 하고 있는 짓이 남자친구 같지 않다고? 아니, 집사 같은 체격도 아니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족인 걸까? 정말 아리사, 카이토군이 곤란해하고 있잖아. 그렇게 말하지 마. 뭐야? 설마 카이토군을 키우고 있다던가? 그런 거 아니야. 그저 카이토군은 나의 개인적인 사정에 사귀어주고 있는 것 뿐이니까. 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카이토군도 벌칙으로 고백받은 일 정도는 눈치채고 있잖아? 무조건 알고 있으면서 사귀고 있는 거지? 네? 역시 그렇구나. 네. 그렇죠. 그랬구나. 신경 써준 건 카이토군이었구나. 미안해. 고마워. 메이 씨. 이제 그만할까? 아리사, 벌칙은 이걸로 끝내도 되지? 괜찮아. 그럼 끝내자. 사귀어줘서 고마워, 카이토군. 네. 어이가 없었다. 역시 나 따위가 아무리 노력해도 메이 씨의 남자친구로 계속 있을 수 있을 리가 없지. 나에게 있어선 럭키 게임이었지만 메이 씨한테 있어선 결국 벌칙이었던 것이다. 일주일간만이라도 저런 미소녀의 여자친구가 생겼었던 것이다. 나한텐 일생의 추억으로 남을 거야. 이제 앞으로도 계속 누구와도 사귈 수 없을 것 같고, 메이 씨의 벌칙 덕분에 나는 앞으로의 인생에서 사귀었던 사람 수는 1명으로 선언할 수 있게 되었다. 교제를 한 사람의 수가 0명인 사람들한테 이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마음의 정리를 했지만 어째서인지 방과 후 나는 메이 씨한테 사람이 없는 창고 뒤편으로 불렸다. 좋아해요. 사귀어주세요. 뭐? 혹시 또 벌칙이야? 아니야. 진짜로 좋아해. 뭐?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왜? 확실히 저번엔 진 사람이 카이토군에게 고백한다는 내용이었으니까 카이토군에게 고백한 거지만 사실은 벌칙 같은 걸로 고백하기 싫었어. 벌칙 같은 불순한 동기로 사귀고 싶지 않았으니까. 나는 카이토군을 정말로 좋아하니까. 뭐? 아니, 그럴 리가. 메이 씨 같은 학교 제일의 미소녀가 왜 나 따위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야? 뭔가 착각하는 건 역시 벌칙인 건. 닮았어. 어?
카이토군이 나의 최애 캐릭터하고 뭐라고? 나 항상 당하기만 하는 아싸고 집사 체질의 오타쿠 주인공이 있는 하리메니를 좋아해. 카이토군 그 주인공한테 똑 닮았거든. 좋아하게 된 이유가 나랑 똑같고 그때까진 그림의 떡이었던 메이 씨와의 거리가 한순간에 좁혀진 것 같았다. 이렇게 벌칙이 끝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고 우리들은 또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다. 뭐야, 뭐 하는 거야? 벌칙 끝났잖아. 그래서 정식으로 사귀기로 했어. 뭐? 무슨 말이야? 게다가 남자친구한테 부채까지 들게 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뭐?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누가 설명 좀 해줘. 내가 메이 씨를 좋아하게 된 이유를, 그리고 메이 씨가 나를 좋아하는 이유를 이해받긴 어렵겠지. 내 이름은 야부코 오키. 대학교 2학년. 지금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긴 한데 옆자리에 굉장한 미인이 있어서 교수님의 설명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다. 우리 학교에 이런 미인이 있었나? 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지? 작년 학교 축제 때도 본 적이 없었는데 1학년이라서 행사도 넣는다고 바빴나? 야, 쟤 누구야? 처음 보는데? 강의실 공기가 다르다, 야. 카노 사쿠라 1학년 때 2번 학고 먹고 올해 겨우 2학년 됐다더라. 몸이 약해서 출석 일수를 못 채우기 일수라던데? 너 왜 그렇게 잘하냐? 아, 그럼 나보다 나이가 많구나. 몸이 약하다니 큰일이네. 바로 그 순간 내 옆자리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장내에서 생성된 불필요한 가스가 인간의 둔부를 출구 삼아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생리현상. 다만 이건 마치 메모드의 포효와도 같은 강렬한 소리를 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제히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디서 소리가 났는지는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이 가까웠으니까. 그건 내 바로 옆이었다. 수업 중에 소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옆에 앉은 카노는 무슨 죄냐? 그런데 소리 크기 싫어하냐? 이거 분명히 건더기도 나왔을걸? 나도 모르게 흑기사가 됐네. 사람이 방귀 좀 낄 수도 있지. 방귀 안 끼면 병원 가봐야 되는 건 모르나. 오케이, 수업 끝. 다들 내가 한 짓인 줄 알고 있겠지? 쪽팔리니까 어서 집에 가야지. 저기 잠깐만 할 얘기가 있어. 나는 옆자리에 앉아있던 카노 씨의 손에 이끌려 빈 강의실까지 끌려가게 되었다. 아까는 정말 고마웠어요. 저 대신 나서주셔서. 혹시 위장이 약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군요. 위장 건강이 안 좋으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럽다거나 예의 없다고 생각하셨죠?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아니요, 방귀 안 끼는 사람이 있나요 뭐.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닌데요 뭘. 건강상의 문제이신 거잖아요. 그게 예의랑 무슨 상관이에요. 괜히 그런 거 신경 쓰면 긴장돼서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래요. 병원에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하던데 긴장하면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 오면 주위 시선이 신경 쓰여서 긴장하게 되고 그러면 또 나올 것 같아서 그게 싫어서 출석이 엉망이 됐어요. 하긴 이 정도 미인이면 사람들 시선도 집중될 테고 그래서 더 긴장하게 되고 악순환이네. 오늘은 야부씨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제 이름은 어떻게 하셨어요? 얘기한 적은 없는데. 그게 엄청 긴장을 잘하시는구나. 정말 미안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맞다. 앞으로 저랑 강의 같이 들으실래요? 그럼 나올 때마다 제가 낀 걸로 해드릴게요. 긴장도 그럼 덜 하실 것 같고 건강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미안해서 어떻게 그래요.
어차피 저는 이미 방귀대장 뿡뿡이로 소문났잖아요. 이미 한번 저지른 거 2번 하나 3번 하나 똑같아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괜찮죠? 저도 그럼 될 수 있는 한 참아볼게요. 고마워요. 이렇게 해서 나는 카노 씨의 피치 못할 생리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 안에서는 가능한 한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게 되었다. 카노 씨는 결석이 잦은 편이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지만 우리는 이수 과목이 거의 같았기 때문에 강의 시간을 맞추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다. 강의 외에도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다. 3개월 후, 요즘 들어 알게 된 사실인데 카노 씨는 요즘 전혀 가스 배출을 하지 않게 되었다. 가끔 나오긴 하지만 내가 나설 필요도 없을 정도의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들이었다. 아, 카노 씨, 요즘 꽤 괜찮아지신 것 같은데. 네. 야부 씨랑 같이 다니면서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속이 너무 편해졌어요. 혼자 있으면 당연히 긴장되죠. 저도 평소에 계속 혼자였는데 카노 씨와 함께 지내면서는 매일매일 좀 즐거웠거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괜히 두근거리고 긴장되고 그럼 또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죠? 야부 씨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서 몸 상태가 좋아지다가도 갑자기 너무 긴장해서 갑자기 나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처음 감싸준 그것도 제가 원인이었겠네요. 내가 책임지고 대신 나서길 잘했네. 그런데 제 어딜 보고 그렇게 긴장하신 거예요? 저 딱 봐도 굉장히 인체에 무해할 것 같은 얼굴 아닌가요? 관심이 있으니까. 예전에 수업 같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쭉 신경 쓰였거든요. 그날도 제 나름 용기 내서 옆에 앉은 건데 그런 실수를 해버려서. 그런데 그때 야부 씨가 절 도와주지 뭐예요? 그 뒤로 진짜 좋아져 버렸어요. 진짜죠? 저도 카노 씨랑 같이 있는 시간들이 점점 즐거워지면서 카노 씨를 좋아하게 돼버렸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방귀를 함부로 끼냐? 얼마나 친한 거야? 누구에게나 울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는 법. 그럴 때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내 이름은 카이토. 평범한 대학생이다. 나에게는 5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는데 공부 좀 가르쳐줘. 실례합니다. 니들 있잖아. 이제 슬슬 남의 방에 들어올 땐 노크해야 한다는 걸 알 나이 아니냐? 갑자기 불쑥 들어오면 놀래요 안 놀래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문제 좀 봐봐. 우리 둘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데 안 된다니까.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참고서가 틀린 거야. 여동생인 유키와 함께 있는 녀석은 유키의 친구인 에리. 초등학교 때부터 이 녀석들은 둘도 없는 단짝 친구 사이로 우리 집에도 자주 놀러오곤 해서 나와도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쉬는 날이면 둘이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곤 한다.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입시 준비로 바쁜 나에게 쪼르르 달려오는 것이다. 아닌데? 참고서 안 틀렸는데? 이럴 수가. 오빠, 또 못 보던 만화책이 늘었네. 나 빌려줘. 빌려줘. 진짜? 나도. 너희들 공부하러 온 거 아니었어? 대학생은 좋겠다. 알바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만화책도 마음대로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린 언제 대학 가냐? 아니 그럼 공부를 하라고. 그러게.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내 방에서 만화책을 보는데 가만 보면 이 녀석들은 모르는 문제보다는 만화책을 노리고 내 방에 온 게 분명하다. 그래도 이 녀석들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나까지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곤 했다. 절대로 이 둘의 우정이 깨질 일은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다. 하지만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유키와 에리가 대학생이 된 후로 무언가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오빠? 혼자 타지에서 지낼 만해? 집에는 언제 들릴 거야? 그냥 그럭저럭 살지 뭐. 딱히 힘든 건 없어. 너 갑자기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좀 이야기할 게 있는데 전화로 말하기는 좀 그래서.
유키는 뭔가 고민이 있는 눈치였다. 항상 밝고 그늘없던 녀석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불안해진 나는 주말이 오자마자 서둘러 고향집으로 향했다. 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유키는 기다렸다는 듯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 에리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듯했다. 대학에 들어가고부터 에리랑 좀 서먹서먹해져서 내가 말을 걸어도 피하는 것 같고 놀자고 해도 번번이 거절하더라고. 내가 뭐 잘못했나 싶어서 곰곰이 생각해봐도 짚히는 데도 없고 답답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얼굴 보기도 힘들어. 그래? 그렇게 둘이 친했는데 무슨 일이지? 요즘 에리 보면 옷도 점점 화려해지고 머리색도 바꾸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에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러다 에리랑 완전히 멀어질까봐 무서워. 에리가 갑자기 변하게 된 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그게 유키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뭔가 분명 쉽게 말할 수 없는 다른 복잡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러고 보니 에리 줄 선물 사온 걸 깜빡했네. 선물 좀 가져다 주고 올게. 오빠 고마워. 나는 에리에게 주려고 사들고 온 과자 상자를 가지고 에리네 집으로 향했다. 혹시 저 사람이 에리? 어디로 가는 거지? 행선지가 궁금했던 나는 조용히 에리의 뒤를 밟았다. 어쩌면 에리가 갑자기 변하게 된 이유를 알아낼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에리가 들어간 곳은 작은 술집으로 여겨지는 가게였다. 그래, 이젠 20살이 넘었으니까 이런 가게에서 일할 수도 있지. 하지만 좀 놀랍긴 하네. 나는 행선지를 확인한 후 다시 에리네 집 근처로 돌아와서 에리가 돌아오기를 한참 동안 기다렸다. 몇 시에 일이 끝나는지 모르니 하염없이 기다릴 뿐이었는데 결국 에리가 돌아온 건 새벽 4시가 다 된 시간이었다. 카이토 오빠? 에리, 오랜만이네. 여긴 어쩐 일이야? 오랜만에 얼굴 보는데 빈손으로 오기 좀 그래서. 유키가 요즘 네가 멀게 느껴진다고 울더라고. 유키가 뭐 실수라도 한 거야? 아니, 유키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나 돈 벌어야 돼. 놀 시간 같은 거 없어. 부모님이 빚더미에 덕분에 내 인생까지 끝났어. 이제 유키랑 웃고 떠들던 그 시절은 다시는 안 올 거야. 돈을 벌려면 일은 해야겠지. 하지만 어떤 일을 할지는 선택할 수 있지 않겠어? 지금 내가 빠른 시간에 많은 돈을 벌려면 아무래도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은 정해져 있지 않겠어? 우리 회사로 와. 지금 내가 우리 회사 홍보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PR 모델 겸 홍보 담당자로 귀엽고 교양 있는 여성을 찾고 있거든. 물론 머리는 검게 염색해야 하고 복장도 좀 차분하게 입어야 될 거야. 회사 지금 하는 일이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법적으로 자식이 부모의 채무를 갚을 의무는 없는 거 알고 있지? 그래도 부모님을 돕고 싶은 거 아니야? 네가 선택해. 단기간에 싫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든가 조금 시간이 걸려서라도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하며 돈을 벌든가. 어때? 지금 내 눈에는 네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 보여. 그래서 우리 회사에 오지 않겠냐는 거야. 카이토 오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에리를 위해 면접을 위한 염색과 옷은 내가 부담하게 됐다. 그렇게 에리는 어떻게 봐도 교양 있고 착실한 여자로 변했다. 물론 우리 회사의 반응은 매우 좋았다. 결국 에리는 우리 회사의 얼굴이 되었다. 그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에리와 나는 그렇게도 친구를 걱정하던 유키를 만나기로 했는데. 에리, 오랜만이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유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 에리랑 결혼할 거야. 뭐라고? 이제 언니라고 불러라. 이게 무슨 소리야? 유키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와 에리를 번갈아 쳐다보며 질문 공세를 퍼부었지만 다음에 차차 설명해주기로 했다. 이제 우리에겐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예전 그때처럼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 수 있게 될 테니까.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해보라니까.